열심히 일하던 회사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들어 부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퇴사를 공고받았는데 답답한 심정입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 없이 일했는데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라는 해고가 있고요. 반대로 사용자에게, 즉 회사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경영상 해고, 우리가 보통 정리해고라고 알고 있는 그런 해고가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루어지는 해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영상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엄격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즉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진 않는다는 뜻이죠. 크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 다른 해고 회피 노력을 진행을 했는가? 세 번째, 그리고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을 선정을 했는가? 네 번째, 해고하기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가?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 경영상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가?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회사가 어려워져야 한다는 뜻인데요. 회사가 잠깐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장기간 동안의 그 재정 악화가 누적되어 왔다거나 회사 매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좀 이 정도의 심각한 정도의 경영 악화가 바로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재정 악화의 판단의 기준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해 주신 사례처럼 일부 부서만의 그 영업실적 매출이 떨어졌다거나 그래서 이 일부 부서 팀을 폐지하게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전체적인 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회사의 매출이 좋은지 나쁜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료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정리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때는 혹시 회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가 다른 분야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사업을 확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직원이나 관리자, 임원들의 임금이 올라간 사실이 없는지, 또는 연장 근로가 늘어나진 않았는지, 그리고 주주들의 배당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그리고 신규 채용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요건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노력을 충분히 한 끝에도 이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해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좀 절감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본다거나 또는 휴직을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모집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정리해고를 통지한다고 했다, 이러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입니다. 이런 의심이 드실 수 있어요. 회사가 정리해고를 가장을 해서 나를 주관적으로 좀 잘라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명확한 해고 기준이 성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드시는 건데요. 법원은 사용자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기준이나 삼아서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회사가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인사고과나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그 노동자 개인의 사정,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 어느 정도인가, 사는 곳은 어디인가,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노동자의 사정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있고요. 업무평가나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 업무평가나 인사고과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평가 항목은 적절했는지, 그 평가 요소가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고 객관적인 요소는 너무 적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업무 평가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요건은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고 성실한 협의를 했는가입니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관련된 전반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만 법원은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해고가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요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특히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메인눈으로 잘 보고 계시다가 중요한 자료가 눈에 띄면은 그때 바로바로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